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환단학회 창립 때 결정적 기여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산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계시는 세계 환단학회 총무이사 그리고 충북대학교 교수님을 겸하고 계신 안병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 코로나 때문에 세계 환단학회 참 어렵게 운영하셨죠. 뭐 이번에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획한 게 발표자만 이렇게 모이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그래서 전국 그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 직접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실 그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장소가 어디냐. 사실 장소를 안 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이 모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가 어디냐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발표자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이제 뭐 사실 전혀 알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내용이 뭐 소홀하거나 뭐 그런 인상은 전혀 안 주더라고요. 저도 뭐 꼬박 앉아서 다 봤어요. 학술대회니까 이제 학술대회에 충실하게 발표 내용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다 점검하고 그런 것은 이제 뭐 거의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여튼 살다 이번 코로나 같은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 강의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번 학기는 저 대면 강의를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종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그 정도니까 뭐 학회야 뭐 그렇죠. 근데 제일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 저는 이제 그 훈민정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환단고기에 보면 가림토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훈민정음과 가림토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이 상당히 좀 뭔가 신선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이제 그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훈민정음 하면 뭐 우리 한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이렇게 창제하시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지어서 그걸 이제 그 책이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그게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연구한 것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 훈민정음이 한글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거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단군세기에 나오는 그 가림토 문자, 그것이 이제 원형이다. 우리 이제 민족사학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큰 숙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이 가림토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뭐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로 볼 때 세종대왕께서 이제 이게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 주변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자료를 주면서 연구를 했고 또 이제 그런 연구가 창제 과정이 상당히 좀 그 높은 그 지위를 차지했던 그런 그 주류의 신하들조차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신하들이 뭐 상소문도 올리고 반대도 하고 하는 그런 그 흔적들을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철학적인 배경으로 이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연관성을 이렇게 밝힌 것인데 그 굉장히 아주 그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환단고기를 편찬해 주신 운초 계현수 선생, 그분이 1920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100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또 그런 학자들이 환단고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운초 계현수 선생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실존, 그 생애
그분의 사상, 뭐 업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획을 사실 했던 겁니다. 윤창열 교수님이 예, 아주 예, 예. 속 시원하게 해주셨죠. 예, 예. 다음에 모셔야 되겠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훈민정음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어디서 제가 이제 전율을 느꼈냐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몸을 그려놓고 기본 5개, 그 기역, 니은, 시옷, 뭐 미음, 이응 5개가 그 기본 음이 5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5개니까 그또 막 모카토 금수하고 딱 매칭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근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하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저 다른 분들도 훈민정음 연구하는 거 제가 옛날에 책을 좀 이것저것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거는 엄청나게 큰 그 월드에 한 발 들어갔다. 이 갈 길이 꽤 멀겠다. 그렇죠. 그런 촉을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금방 말씀하신 그 훈민정음의 자음 5개, 기본 자음 5개가 이제 오행의 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하도에서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도의 어떤 그 운행 그 원리에 이렇게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그 기본 자음이라든지 또는 모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변화를 하면서 그 천지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모음이라는 게 아래 하자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으라고 하는 이렇게 한일자처럼 생긴 이것은 이제 땅이고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모음을 만드는데 서로 조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게 또 낙서의 원리, 하도의 원리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번에 새롭게 많이 밝혀진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먼저 이렇게 오행을 알아야 되고요. 오행의 상생의 법칙, 상극의 법칙. 그래서 이제 그거에 기반이 되는 하도의 운행 원리, 낙서의 운행 원리 이런 걸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훈민정음이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한테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요.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했던 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려면 그 논문을 여러 번 읽고 오행의 원리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 그 박덕교 선생이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나도 혹시 뭐 할 게 없나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학에 관련된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상 그 토폴로지라는 게 뭐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옛날에 뭐 강의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지도를 보면 이 스케일이 막 엉망이잖아. 자기 사는 동네는 크게 그리고 저쪽 뭐 이 변두리는 그냥 막 압축해서 적당히 그리고 근데 거기서 참 아이디어가 아무리 스케일이 뭐 제멋대로라고 하더라도 요 강에서 새 나간 지류가 뭐 그거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 토폴로지를 가지고 해서 이번에는 뭐 다른데 하셨더라만 지난번에도 사군 육진 중에 이제 경흥부와 경원부 지난번에는 평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또 지금 어떤 꿈이 있냐면 좀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고구려 석각본이 지금 강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태조본 조선 태조가 만든 것을 보면은 원본이 그 고구려 원본이 평양성에 있었는데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동강이라고 써 있진 않아. 그러니까 평양성에 있다가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이 만약 북한 평양이 아니고 그 위상수학으로 증명한 그 평양에서 거기 강가에서 만일 진짜 천상열차 분야도 그 석각본이 만일 나온다면 이건 뭐 로제타 스톤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참 내가 죽기 전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고구려 석각본이 그 진짜 평양 그 강에서 이 햇볕을 보는 날이 과연 있을까 그런 꿈도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수학자신데요. 예. 위상 수학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위상 수학이 정확히 뭔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어떤 그 지형 지물의 서로 그 위치를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뭐 그런 그 학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고지도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위상 수학의 방법을 고지도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 고지도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건데 사실 지금 그 역사학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학자들 중에서 고지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에서.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지도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 그런 나름대로 의미, 이런 깊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정확히 이제 거리를 계측을 해서 그 거리 간의 어떤 그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치 않다 보니까 약간 좀 무시하고, 별로 이제 값어치가 없는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예, 위상 수학자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어떤 지류가 5개면 5개 있을 거 이렇게 그대로 다 있고 또 여기 옆에 또 중요한 섬이 뭐가 있고 산이 뭐 어떻게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쭉 분석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고구려의 평양의 위치가 지금 과연 북한의 평양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분께서 발표하신 것은 고구려의 평양은 지금 그 요양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국 그 요령성 그 요양시에 있는 궁장연구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이제 그런 강이 있고 똑같이 그 지금 그런 그 평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을밀대 뭐 해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런 그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소나로 한번 탐사하고 싶다고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분의 어떤 연구 결과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거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발표가 없었으면은 계속 그 북한 대동강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통일이 되어 가지고 뭐 강물을 막고 정말로 이걸 한번 캐보자 했을 때 그야말로 헛수고가 되는 거죠.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우주가 천문학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밤하늘을 사랑하고 올려다보는 사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논리로 역사학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에 관심 있고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다니는 진짜 아마추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향토 뭐 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역사학자는 물론 당연히 역사를 하시는 거지만 이제는 뭐 우리 복계대 교수 표현을 빌면 시민 역사학이다. 뭐 자료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즉 수학자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훨씬 정말 실증 그 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지금 그 강단 사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역사학은 우리가 이렇게 전공자니까 이건 모두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역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역사를 연구를 하면 이거 전부 유사 역사학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굉장히 그 학술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많이 희석됐어요. 이제 좀 목소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여전히 이제 그 학계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자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정계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실상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주류 사학계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인맥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직은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식민사학계와 이쪽 민족사학계 싸움은 박사 명수로만 보면 거의 100대 1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다 이제 그 태두인 그 이병도 박사님 그 양반 제자 1세대 2세대 내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조선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전공을 갖고 좀 모여 있고 실제로 역사 이덕일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다양성 면에서는 이쪽이 더 낫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내가 아무리 천문학자 진짜 입장에서 보면은 그 환단국이 단군세기에 그 무진호 10년 오성치로 그렇게 내가 봐서 틀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 그다음에 우연히 맞출 수도 없고 적당히 껴넣어서 일치할 리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거는 내가 정말 양심을 걸고 이건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논문집을 받아보고서 거기 또 우리 기상학계 원로 그 오성남 박사님 교수님, 논문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수학에 기상학에. 근데 오성남 박사님 논문은 제가 속이 다시냈던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환국에서 동쪽으로는 이제 저 베링앱을 넘어서 뭐 북아메리카는 물론 남아메리카까지 진출했다. 그다음 서쪽으로는 이제 수메르를 통해서 그쪽 알타이에 합류했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동쪽으로 간 거는 많이들 수긍을 해요. 사실 뭐 과학적으로도 거의 증명됐고. 근데 한국에서 서쪽으로 간 부분은 왠지 좀 목소리가 약하고 별로 증명 자료도 없었던 것 같이 인식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성남 교수님 그 논문을 보니까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더라고. 그 한국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한 거다. 예, 그래서 그 환국에서 양 날개처럼 갔는데 그 왼쪽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해주셨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거의 저 기상학에서는 오성취로급 논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 그 논문 이제 뭐 제가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이제 저도 느낀 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 기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역사과는 사실 별개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국가 환국이 시작되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9,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것을 이제 기상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상학에서 그 빙하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빙하기가 이제 1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짧은 그 갑자기 닥친 그 아주 습하고 추운 그런 기후인데 그것 이후에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문명이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9,000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최초의 국가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빙하기 직후에, 그 짧은 빙하기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생 인류가 크로마뇽인인데 크로마뇽인은 이제 뭐 고고학이라든지 여러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5만 년 전에 탄생한 인류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의 이제 최초의 조상이 이제 크로마뇽인인데 이 크로마뇽인도 쭉 오다가 영거 드라이아스기에 거의 멸종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오늘날 현생 인류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환국이 어떤 국가 형태로서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상학적인 그런 그 역사와도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보면 아주 정합한다라는 타이밍 거죠. 기가 막혀요. 정합한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역사를 정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과학기술 총동원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감개무량하고 처음 우리가 이제 그 환단학교 만들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때 이제 저도 머리도 덜 빠지고 우리 이 교수님도 더 이제 이쁠 때 그런 동영상도 있고 막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몇 년 됐죠 지금 만들어진 지가? 2014년도에 2014년도였나? 6월 초에 그때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그 서대문 옛날 서울고등학교 있던 자리. 거기서 만들어졌죠. 그때 뭐 난 환단학회 뭐 제 자신도
에이 뭐 저 사람들 몇 명이나 오겠어. 한 30명 오나 그래 생각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 그게 못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어. 그냥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맞아요. 예, 저도 뭐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2012년에 사실 이제 그 상생출판에서 나온 이 환단고기 역주본 이 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책. 맞아요. 이 책 잘 보이시죠? 예. 예, 이 책이 이제 2012년에 나왔는데 예. 이제 환단고기는 사실은 그 이유립 선생이 80년대 초에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79년도인가요? 내놓고 이제 가장 그 대중화된 그 판본은 임승국 교수님이 낸 한단곡이라고 하는 책이죠. 네, 그 양반은 꼭 한단곡이라고 쓰시대. 뭐 하여튼 뭐 한단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환단곡이라고 하는 사람도 네.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이제 처음 읽어보고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그 한문 해석 위주로 이렇게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예, 뭐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냥 해석만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전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그냥 주요 내용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해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그래서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 우리 역사가 뭐가 잘못됐냐, 뭐 동서양의 뿌리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한 책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제 굉장히 공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공부가 되고서 그리고서 이제 뒤에 원전을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해도가 이렇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 책을 이제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판단을 내린 게 아, 이거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다 봐야 되는 책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이거 대학 교수들한테 한 권씩 뿌리자 이거.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돈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대한사랑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활동 초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책이 두껍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보고판으로 나온 책을 기증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전국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뿌리면서 이 책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향 있는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기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런 그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일을.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대충 뭐 한 5만 명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을. 이제 메일을?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한 5만 명 정도 보냈는데 이제 그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 그런 책이 있었냐? 우리 역사가 이제 드디어 뭐 제대로 밝혀지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뭐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답장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내줬는데 보니까 이제 이 책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300명 정도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 책을 다 이렇게 무료로 기증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책만 주고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이거 학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그것도 한 1년 정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물론 사전 세미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참석하실 분들 발기인도 모집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계 환단학회라는 이름을 짓고 학회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 회장을 맡아주신 분이 박성수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학자이셨습니다. 네, 우리 대한사랑 초대 이사장이셨죠. 하시죠. 그분은 이제 뭐 주류 사학자이면서도 주류 안에서 상당히 이제 비주류 취급을 받았던. 왜냐하면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이 학회 창립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그런 도움도 주시고 해서 이제 이 세계 환단학회가 출범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봄 가을에 이제 학회지를 이렇게 발간합니다. 학술대회를 하면서 학회지를 발간을 하는데 하여튼 그 최대한 엄선을 해서 그 좋은 논문을 이렇게 실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학술 단체 형식으로 학술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면 우리 역사는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는데 논문으로 해야지 논문으로. 논문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이것은 뭐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런 전유물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뭐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오성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인류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지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고요. 또 단군 조선 시대 때 어떤 그런 그 과학 기술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단유세문경 같은 것은 굉장히 정교한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그때 그 당시에 얼마만큼 이렇게 있었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찾아보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아마추어 역사학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 학회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딱히 누구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와서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문호는 다 열려 있는데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립 모임에서 저도 그 오성치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것들은 많이 이제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살면서 나이 먹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창립 그 할 때 제가 거기 가서 그 발표했던 거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 책은 저도 추천서를 써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승천하는 우리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다. 제 딴에 이제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환단고기 그러면 뭐 황단고기 뭐 썩은 고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 30부 목판물 만들으라고 홍범도 장군께서 뭐 독립군 장군이 돈 있었으면 뭐 얼마나 있었겠어. 그 양반이 오동진 장군하고 출자하고 그 계현수 선생은 또 그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겨우 해놨더니 그 후세에서 그걸 썩은 고기 뭐 이러고 앉았으니 그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바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그 강단사학계라고 하는 뭐 학술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하고 말살한 그런 우리 역사를 지금 사실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역사 내용과 우리의 그 뿌리 역사 원래 오리지널 이 원형의 역사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부정하지 않고선 그 사람들이 생존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책의 어떤 그 저자를 부정하고 편찬 그 전수된 그런 과정들을 부정하고요. 이거는 흠집을 내는 거죠. 이 책은 그러니까 위서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위서니까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거짓이다.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실 어떤 예를 들면은 한사군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여기에 그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토론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것은 위서다. 그래서 이것이 위서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이렇게 믿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잘못된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민사학도 틀리지만 환단고기 역사도 틀리고 아마 그 중간에 뭔가 보편적인 역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민사학 아니면 환단고기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그 중간이 없더라고. 근데 특히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도 없고 평소에 그 영성문화나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읽어지는데 삼신오제 본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영성이 가미된 부분, 그다음에 소도경전 보는 이런 부분은 제가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걸 100% 이해하는 사람은요. 아예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는 이렇게. 그럼 다행이다.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전 제가 종교가 없고 뭐 그래서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그런 거하고 무관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서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본 모습을 사실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단고기에 있는 게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냥 몇 번 보면 다 암기하고 그냥 다 아는 겁니다.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요. 그러나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우주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주변의 학문들을 좀 많이 좀 그 쉽게 얘기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 알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두고두고 보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어느 수준에 가면 좀 깨달음이 열리지 않을까? 깨달음, 그죠?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읽고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안에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은 것이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이걸 완전 내 걸로 소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좀 그런 시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책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지혜와 깨달음을 열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전 나름대로 속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자, 이 보세요. 어떻게 이 두께를 보세요. 이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거짓말을 이만큼 어떻게 해요? 여기에 180글자 서요사라는 시 한 편도 우리가 평생 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10%가 거짓말이다, 20%가 거짓말이다도 아니고 이거 100%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무슨 요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많은 분량을 그렇게 절대는 할 수 없고요. 요게 이제 5권의 책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기 2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 5권의 책이 이제 사실 저자도 다르고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일관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서로 보충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 내용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이제 뭐 작은 부분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크게 보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실을 조작을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환단고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다 들은 이야기지 이것을 보고서 자기 눈으로 깨우친 그런 지식이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치 같은 분야에 많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쳐봐요. 300명 중에 우리나라가 역사를 좀 바로잡아야 하다, 시급하다, 동북아는 역사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왠지 비정상적으로 경영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니까.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인생관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뭘 목적으로 이렇게 사냐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 누구나 이렇게 분명히 있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그 물질을 이렇게 이제 얻는데 이렇게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의 어떤 본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역사, 문화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 그렇게 되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도 원인이 결국은 역사를 잃어버린 데 있더라.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런 그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가족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편하게 그냥 잘 살자 이런 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높은 그런 관직에 있는 공무원서부터 뭐 그냥 국회의원 뭐 다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그 굉장히 암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과학을 하면서 제일 그 실망하게 된 것은 과학은 서양 거. 그러니까 서양은 합리적이고 우리 동양은 비과학적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양에 대한 막연한 그 이제 그 사대주의가 생기고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백인인 척하는 거예요. 백인인 척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을 원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하늘의 뜻인데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다 그 사라질 우리 나라도 이해를 못하고 사라지면 그게 무슨 그게 삶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기도 몰라. 뭐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복귀 8개까지는 공부를 해야 거기서 4개가 빠진 게 우리 태극기구나. 거기까지 가야 태극기를 이해하는 거지. 그냥 건곤감리 4개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태극기를 알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를 모르면은 이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여기에 딱 맞는 이해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 2세가 근무하는데 그 중국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중국 애가 그냥 무심코 야, 너희 한국은 늘 우리한테 저 속국이었잖아. 그러니까 한국 후손이 그 뭐라고 하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동포들 자녀들도 당장 중국 사람한테 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알고 보면요, 역사의 된다니까.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지나가 버린 그런 그 없어진 네. 관심을 안 둬도 되는 뭐 그런 사라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언제 시작됐냐, 이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면은 국가가 시작되면서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 왜냐?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일을 기록하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건 그냥 일기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이렇게 반드시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를 모르고 잘못된 역사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국가관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하든 간에 뭐 사회에서 직장을 뭘 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국가관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전체가 발전할 때 나도 같이 따라서 발전하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잘 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다 궁극적인 그 추구하는 목표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고 왔던 것이 사실은 역사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바른 역사, 우리 조상들의 그런 삶의 참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세계화 시대인데 세계화 시대인데 뭐 너희 나라가 뭐 잘났다 뭐 그게 그런 역사가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요즘 재밌는 말이 그 국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요. 아니 제가 항상 듣는 단어죠. 국뽕, 환빠 뭐 항상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는 국내에서는요. 뭐 그냥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이제 당장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어디 외국 나가 보세요. 당장 우리나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나라를 자랑을 해야지 우리나라를 욕을 할 겁니까? 저절로 다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어떤 자랑스러운 걸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른 역사에서 오는 것인데, 뭐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이 뭐 이렇게 잘났고 넓은 땅덩어리에서 대륙을 지배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황당무계하다, 뭐 이렇게 국뽕이다 이런 언어를 이렇게 비하를 해가면서 이제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또 이제 한당고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한당고기를 믿고 이것을 이제 널리 퍼뜨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환빠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빠. 그러면 그래서 환빠를 이제 처음에 굉장히 우리도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환빠야말로 뭐예요? 우리 민족의 어를 되살리고 아니 우리의 국가관을 확고하게 잡아주고 우리 역사를 밝히는 워낙 좋은 글자라. 아니 그게 뭐 욕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빠가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환자가 워낙 좋은 글자라 난 좋게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나 환빠다. 나 얘기한다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빠 얼마든지 환빠라고 불러줘요. 나는 고맙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세계화를 해야 의미가 있지. 우리가 노예가 되는 세계화를 해서 뭐합니까? 김치가 냄새가 나면 다 먹게 만들어야지.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계화를 하려면 먼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아는 거. 그 바로 역사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외국인들하고 뭐 대화할 게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라. 분명히 그런 그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런 얘기를 네. 할 겁니까?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린다면 지금 우리 식민사학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옛날부터 낙랑군,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한은 옛날부터 임나, 일본 지배를 받았다고 가르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다 그 오염시켜놓은 우리 역사를 우리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식민지 체질이었어. 실제로 이런 장엄한 역사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 역사를 외면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엔 정말 뭐 국뽕, 환빠, 뭐 더한 말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있구나. 내가 이거 함부로 비난했다가는 나중에 그 기록이 내 발목 잡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특히 우리 이덕일 선생님 그 유튜버가 그런 거 굉장히 예. 아주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정년퇴임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쪽에 가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세계 환단학회가 없었으면 아무리 이렇게 일반인들의 SNS에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학자라 논문을 믿거든요. 예, 아무리 뭐 신문 기사 기자가 누가 감동적인 글을 썼다고 해도 그걸 절대 액면기대로 믿질 않아요. 예. 근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이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예. 자기 지식과 양심을 바탕으로 쓴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많은 그 정보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네. 아주 정력을 다 쏟아가면서 이제 쓴 게 이제 사실 논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역사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쓴 것과 그리고 환단고기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이렇게 쓴 사람은 사실 논문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런 논문들이 강단사학에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근데 읽어보면 이제 이것이 정말 학자의 태도이란 말인가? 뭐 이런 그 비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논조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은 사실 그런 거 안 읽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강단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옛날부터 지배했고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던 일본의 식민지다. 이것이 주류사학계의 확고한 이론이에요. 그것이 뭐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확고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받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다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군사력으로 쳐들어와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자기네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저렇게 아주 매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중국이 주저없이 압록강을 건너서 그 군대가 올 명분이 바로 동북공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그들의 없는 주장에 거죠. 대해서. 더 웃기는 거는 일본의 그 신공항우가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치했다는 건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환단고기는 양반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이덕일 선생 TV를 열심히 봅니다. 저도 뭐 책도 좀 봅니다만 하여튼 이덕일 선생 TV를 보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 책을 공부해 보면 임나가 쓰시마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덕일 TV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신공항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쪽하고 전쟁한 건 맞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속국이 일본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난 걸 기술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단고기는 그냥 쓰시마가 임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의 그 분국설 논문은 아예 일본의 그 본주에 고구려 백제 신라 본국이 있었는데 거기 얘기를 다룬 거다. 더 환단고기보다 훨씬 과격하더라고요. 그다음 최근에 제가 뵀던 그 신용화 교수님 주장을 보니까 그분은 왜 고인돌이 다 우리나라 이렇게 많고 동쪽에 있느냐? 환국에서부터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아예 동쪽 끝까지 다 와서 여기서 한동안 살다가 문명이 서쪽으로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용화 교수님도 뭐 사회학 출신이지만 우리 역사 쪽에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예. 옛날 특히 독도 문제 갖고 아주 큰 공헌도 있고.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간 것 그것도 아니야. 아예 동쪽에서 다 모든 게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여튼 그 책을 보니까 뭐 몇 시간 또 가르침도 받았고. 그래서 정말 그 역사는 그 현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다음에 저는 또 최근에 더 확신하게 된 게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 옥문화의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누에가 있잖아요. 아니 5, 6,000년 전에 누에가 왜 나와? 5, 6,000년 전에 비단 옷 입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비단 옷 입은 사람이 동굴에 살았겠어요? 궁궐에 살았겠어요? 궁궐에 살았겠지. 그럼 5, 6,000년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길래 왕족이 비단 옷 입고 살았냐 말이야. 그 단곤조선 이전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예. 그 비단이라는 게요. 예. 실크 아닙니까? 영어로? 예. 영어로 실크.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재밌는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예.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님이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의 실크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고구려 말 실구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실구리 아시죠? 실구리. 네, 실 감는 거. 실타래, 실 뿌리는 예, 예. 거. 예. 거기에서 실크가 왔다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뭐냐면은 고구려가 바로 비단의 원조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연결하는 이 무역 통로. 이게 이제 이름이 실크로드인데 바로 동양에서 얻어간 주 품목이 바로 이제 비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크로드라고 이름 지어진 건데 바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동양은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수입하는 그게 이제 실크로드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동양에서 이걸 물건을 가지고 저기 유럽 로마까지 가려면은 뭐 몇 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좋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으로 가면은 막 그냥 수십 배, 수백 배의 값을 받고 이렇게 그걸 팔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그 당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고구려, 우리 그 전에 고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문화가 아주 위대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계 환단학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천문유초에서 일월오성 개합제자라는 천문 그 기록을 찾아서 이제 공동 저자하고 논문을 썼는데 낼 데가 없어요. 낼 데가. 그러니까 천문학 쪽도 좀 안 어울리고 역사 쪽은 실어줄 리가 없고 왜냐하면 제 것은 단곤조선 이전에 일월오성 해와 달과 수금 화목토가 개합제자 다 모였다는 기록인데 전제 때 그러니까 전옥고양 시대 기록인데 근데 세계 환단학회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그렇죠. 거기 게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제는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도 실을 데가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연구 결과인데 어디에도 실을 데가 없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세계 환단학회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가 쓴 논문 중에 제일 잘 쓴 논문이에요. 제가 뭐 정말 뭐 인플레이션 우주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논문도 쓴 적이 있고 중력파도 쓴 적이 있고 제 나름대로 꽤 괜찮은 논문을 몇 개 그래서 썼는데 제가 제일 자랑하는 논문은 세계 환단학회 그 논문이에요. 오성 논문이에요. 그래서 참 세계 환단학회가 우뚝 딱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나머지 그 환단고기 관련된 역사 광복 운동을 좀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정말 교수님이 큰일 하신 거예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세계 환단학회를 지켜주셔야지 뭐. 그 말고 요새 뭐 또 다른 일 하시거나 뭐 계획 같은 거 뭐 있으세요? 글쎄요, 뭐 하여튼 그 역사 쪽으로는 이제 뭐 할 일이 너무 많고, 이제 그래서 우리 세계 환단학회 이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학술 활동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역사 답사 이런 것들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게요 현장에 직접 가보면 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나 대마도 문제도
대마도 가보니까 환단곡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도 그대로 있고. 예, 그게 좌오가라, 계지가라, 또 뭐, 이니가라 이 삼가라가 이제 대마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기록에 의하면. 예. 그런데 가봤더니 그게 좌호, 인이, 계지라고 하는 그 지명들이요. 그대로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뭐 우체국 이름도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름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요, 이거를 그냥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자가 대마도 가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깨워 맞춰서 거짓으로 이걸 했겠냐 이 말이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현장에 직접 이렇게 우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한단학회에서는 하여튼 그런 활동에도 이렇게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주 성황리에 또 아주 정말 기억에 남을 학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좀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을 잘하면 또 이제 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쫓기는 바람에 이걸 널리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못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에 뭐 이제 또 그런 모여서 하는 그런 학술대를 하더라도 사전에 이제 광고를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하고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저변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세계 환단학회는 책임지고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요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그 한류의 맛을 들여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글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학까지 기꺼이 왔더니 이제 한국 역사를 배워보니까 역사가 2000년도 안 되고 중국 식민지였고 결국 그런 K 히스토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풍류를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역사가 그렇게 초라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정말 진짜 K 히스토리를 이렇게 환단 학회 환단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정한 그 K 물결도 이제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네, 교수님이나 저나 팔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제 인생 후반전을 뭐 시간이 허락하면 하여튼 허락하는 만큼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바라보셨던 똑같은 우주와 밤하늘을 보면서 계속 역사를 복원하고 자리 잡아서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좀 기분 좋게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까 싶어요. 교수님도 앞으로 하여튼 교수님이나 저나 놀 팔자가 못 됩니다. 저도 뭐 하여튼 우리 이제 최선을 환단고의가 다해주세요. 이게 나오고 학회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하지만 박사님을 뵙게 된 거, 알게 된 거가 저도 인생의 어떤 그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 끝나고 술 한잔 하시죠. 하여튼 오늘 나와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